안녕하세요. 핑플릭스입니다. 오늘은 제 주변에 이 두 사람의 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뭐 남의 인생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, 옆에서 지켜보니까, 아, 참 인생이란 무엇인지, 행복이란 무엇인지 좀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한 분은 예전에 제가 그 투자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, 이분이 좀 사업체를 좀 여러 개 운영하고요. 그리고 서울에만 아파트가 열 몇 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. 저랑 한번 술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저보다도 한 살 어리더라고요. 이 부동산 경매에 이제 몇 년 전에 뛰어들어서 최근에 이 부동산 광풍을 타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모양이에요. 근데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그 결혼도 아직 안 했고요. 별로 할 생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특별한 취미도 없어요, 보니까. 이게 너무 사업이랑 일이 바빠서 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여행도 안 좋아한다고.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하와이 딱 한 번 가봤대요. 근데 너무 별로여서 그다음부터는 해외도 안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야, 그러면 그렇게 큰 많은 돈 도대체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좋은 집이랑 좋은 차 산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그 행복했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이제 뭐 한 5, 6년 전에 이제 모임 사람들과 같이 MT 놀러 갔을 때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좀 이게 씁쓸해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MT를 가더라도 별로 좀 행복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부자가 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된 후에 사람이 좀 변했기 때문인지 좀 알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저희 같은 모임 사람들도 좀 되게 불편해해요. 그래서 어쩌다 그분이 이제 우리 모임에 오는 날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다 뒤풀 때 도망가. 불편하니까. 뭐 또 이분이 너무 술을 좀 강제로 권유하는 까닭도 있지만. 그래서 자수성가에 뭐 사업가죠. 사업가에 또 뭐 아파트가 경매로 아파트가 뭐 서울에만 10채 이상 있다는 엄청난 부자지만 이게 누가 봐도요,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. 뭐 그 중국 최고의 부자인 마윈조차도요. 사실 자기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그 월급 박봉 받던 이제 영어 교사하던 시절이라고 했거든요. 이게 너무 이게 부자가 되면요. 오히려 더 고독해지고 약간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표정이 좀 행복해 보이죠, 진짜. 그 또 다른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기타 동호회에서 만났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는 30대 초중반인데 원래 대기업 반도체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게 너무 일에 회의를 느껴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. 퇴사하고 자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대요. 그래서 하루 종일 카페에서 그림을 그려요, 이렇게. 그리고 그 카카오톡 뭐 이모티콘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일러스트 이런 쪽에 사업을 할 거라고.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너무 이렇게 신나하고요. 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, 그 모습이. 그리고 또 커피도 좋아해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요. 실제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이제 5시간씩 일하더라고요, 하루에. 주 5일로. 돈은 그걸로 충분하대요. 그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기타도 치지만 이제 전자피아노가 집에 있대요. 그래서 이것도 혼자서 연습한다고 유튜브 보면서 그 밴드도 지금 키보드로 활동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기타 동호회에서 기타도 치고요.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요.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리고 커피도 볶고 바리스타로 이렇게 지인들과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유유적적 사는 거예요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뭐 사실 모아놓은 돈이 점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결혼이나 미래가 너무 좀 깜깜하죠. 너무 대책 없는 인생 같긴 한데 이렇게 좀 말하는 그 말투나 이게 눈빛, 뭐 표정을 보면요. 너무 해맑아요.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그냥 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아, 진짜 좀 행복해 보였거든요. 꼭 그 돈이 있다고요.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. 또 돈이 없다고 또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 아파트 열차에 있다는 그 부자보다는 돈 한 푼 없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그 바리스타 그 동생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거든요. 작년에 제가 중국 샹그릴라에 여행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그 현지 그 중국 직원들 생각도 났어요. 이 직원들이 사실 땡전 한 푼 없는 신세지만 이렇게 새해에 그 홀로 여행자들 위해서 이렇게 요리랑 와인을 준비해 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권하고
너무 이제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. 그 모습이 전 되게 빛나 보이고 또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. 이분들 혹시 위챗 지금 한번 오랜만에 가봤는데 여전히 참 즐겁게들 살고 있더라고요. 네, 행복해 보이죠? 또 그 현지에서 그 한국 분인데 이제 현지인 이제 그 니시족 현지인 와이프랑 결혼하신 분 생각도 났어요. 이분이 그 한 달 그 소득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은 1,000위안이래요. 1,0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만 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니시족 와이프가 이제 그러는 거죠. 야,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. 한 달에 300위안만 벌어도 충분하다.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거든요. 부족한 돈은 자기가 그냥 벌면 된다는 거예요. 아, 좀 웃기죠. 이 샹그릴라가 약간 티베트 쪽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하면은 이 샹그릴라는 진짜 길거리 강아지조차 이렇게 야, 니까지 이렇게 행복을 아냐고 이렇게 약간 좀 질책하는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그 고대를 나왔는데 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또 자본주의를 싫어해요. 자본주의가 싫다면서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서 유유적적 사는 친구도 생각이 났어요. 이 친구도 하루에 4시간만 일해요. 그래서 월 그 70만 원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. 그래서 이런 같은 인생 철학의 또 와이프를 만나서요. 지금 아이도 낳고 그렇게 진짜 행복하게 유유적적 잘 살고 있어요. 참 문제는 남이 아니죠. 바로 나저다. 내가 제일 문제인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. 나는 어떠한가?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? 이 질문에 사실 저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.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보다 저는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많고 풍요롭죠. 사실 그 아파트 열채 그 부자 말고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부자일 거예요. 근데 제가 행복하다고 말을 선뜻 못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과연 좋아한다고 좀 말하기 좀 그런 거예요. 사실은 내가 정말 그 하고 싶은 일이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저도 조금 있으면 마흔인데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몰라요. 이게 사실 제 나이 또래 대부분이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. 사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거든요. 그래서 막상 이 경제적으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요. 아마 다들 뭘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모르니까. 그래서 은퇴 후에 남자들이 이렇게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죠. 자존감도 잃고요.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. 저는 그 바리스타 동생을 보면은 내가 그림 그릴 때 행복하다는 거를 깨달은 것만으로도 참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뭐 아직 좋아하는 그 직업은 답은 못 찾았죠. 하지만 좋아하는 것들은 있죠. 뭐 영화를 보는 거나 그죠?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.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. 또 좋은 사람들과 뭐 술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,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요. 또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좀 지켜보고 공부하고 또 투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죠.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도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제일 커요. 이런 고민을 하고요.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좀 다른,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그런 그 여유조차 없거든요. 주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하는 말이 야,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해라, 이제. 이게 밥벌이의 어떤 생존적 고민 앞에 이제 그 철학적, 실존적 사유는 사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답은 없죠. 저처럼 이제 자기의 일을 좀 좋아하기 좀 힘들다면은 일은 일로 끝내고요. 그쵸? 이 퇴근 후에 삶을 즐기는 방법도 있어요. 일명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.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. 앞서 그 주식 스터디 회장처럼 너무 큰 부자가 돼서요. 좀 외롭고 좀 불행한 것도 안 좋은 것 같고요. 그 바리스타 동생처럼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또 너무 가난하고 또 미래에 좀 돈이 없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적당히 적당히 돈도 있으면서 이제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좀 유유적적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워라밸도 중요한데요. 저는 좀 돈라벨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. 제가 파이어족 관련해서 영상 만든 적이 있는데 이 파이어족은
이 극단적인 절약을 해서 그죠? 30대 말이나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에요. 사실 제가 파이어족이거든요. 이 파이어족의 기본 개념은 그 최대한 아끼고 이 빨리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은퇴한 이유는 최대한 적게 쓰는 거예요.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이제 이 돈을 투자를 잘해야죠. 투자를 잘해야 이 노동 소득 없이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도 너무 기승전 투자로 마무리되는 너무 자본주의적 영상이긴 한데요. 사실 그 아파트 열 몇 채 가진 그 부자도요.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바리스타 동생도 그리고 제가 샹그릴라 여행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요. 지금 제주도에서 유유적적 살고 있는 제 친구도 그리고 파이어족 투자자인 저도 사실 누구의 인생이 더 좋고 뭐 나쁘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. 그 행복의 기준은요. 다 다르겠죠. 그쵸? 하지만 분명한 건 전 돈이 꼭 많다고 행복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. 또 돈이 반대로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투자를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에 너무 또 매몰돼서 원래 행복이 더 중요한데 이 행복과 이 돈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. 저는 미래에 제가 이제 그 목표하는 되게 소박한 목표거든요. 남들에 비하면은. 그래서 이거를 딱 이루면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요. 그리고 이렇게 배낭 하나 메고요. 저는 그 몇 개월 동안 세계 일주 할 거예요. 그래서 상상만 해도 지금 행복한데요. 저처럼 꼭 파이어족이 아니라도 다들 그 자신만의 그 목표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순간의 어떤 기쁨과 설레임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모두들 파이팅입니다. 정말 가고 싶습니다. 물론 뭐 제가 이야기하듯 이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보다 지금 목표를 위해 이렇게 달려가는 지금의 어떤 이제 행복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